안녕하세요.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5억 년 전 바닷속으로 여행할 거예요. 왜냐고요? 안 될 것도 없죠. 우와! 조심하세요!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존재는 메갈로돈이나 모사사우루스와 같은 거대 바다 파충류가 아니에요. 더 이상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아노말로카리스라는 생명체입니다. 그 이름은 여느 새우와는 다른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도 동의할 거예요. 아노말로카리스는 새우와 현대의 진해를 섞어놓은 듯한 악몽 같은 모습이었습니다. 두 개의 촉수가 얼굴에서 튀어나와 있고 각각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줄지어 나 있습니다. 그리고 사람의 다리만한 크기였어요. 몸 양쪽에 난 지느러미로 물결처럼 날개짓을 하며 움직였는데 무시무시한 생명체치고는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. 또한 그 당시 지구상의 다른 어떤 생명체들보다도 더 진화해 있었어요. 특히 그 커다란 눈이요. 우리는 눈에 수정체가 하나씩 있습니다. 이 거대한 새우는 16,000개가 있었어요. 일반 지파리보다 4배나 많은데 파리의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아실 거예요. 매번 파리채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좋아요. 그 덕분에 아노는 지구상에서 다른 동물을 먹이로 삼은 최초의 동물 중 하나가 됐어요. 네, 그래요. 지구 최초의 사냥꾼이었죠.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삼엽충이었어요. 한 입 먹어봐요. 삼엽충은 개의 고대 조상입니다. 삼엽충 화석 중 일부는 괴물새우의 입부분과 같은 모양의 자국이 있습니다. 과거에는 대기 중에 더 많은 산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괴물들이 매우 거대하게 자랐어요. 그 완벽한 예는 메가네우롭시스입니다. 잠자리를 생각해보세요. 이제 그 잠자리가 고양이만큼 크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리고 날개폭이 사람팔보다 길어요. 몬스터 크기의 잠자리인 메가는 다른 곤충이나 심지어 작은 동물도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하늘을 빠르게 날 수 있었죠. 그 당시만 해도 이 거대한 잠자리에 대적할 만한 큰 새나 다른 날아다니는 천적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한 한 얼마든지 크게 자랄 수 있었어요. 과거의 피라냐도 초대형 크기였어요. 메가 피라냐는 오늘날 피라냐의 약 3배 크기였어요. 무는 힘은 거의 호랑이에 가까웠고 호랑이는 사자보다 2배 더 세게 물어요. 이는 아마도 다른 물고기와 물에 너무 가까이 접근한 육지 생물들 뿐만 아니라 큰 거북이나 다른 운이 나쁜 껍데기가 있는 동물들도 쉽게 먹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. 그리고 재밌는 사실? 오늘날의 피라냐는 대치 상태에 놓이려고 할 때 개처럼 짖습니다. 실제로는 개구리가 개굴대는 소리에 더 가까워요. 하지만 거대한 크기의 고대 피라냐 사초는 어떤 소리를 냈는지 궁금해집니다. 곰이 포효하는 소리 같았을까요? 침대만한 거대 바다 정갈은 어때요? 약 4억 6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발밑에서 수영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그 꼬리를 조심하세요.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생물들이 현대의 보통 육지 정갈처럼 독을 주입하는 데 꼬리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. 어쨌든 간에 그 근처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건 확실해요. 그리고 또 하나의 동물이 있어요. 테리지노사우루스. 테리는 긴 팔을 가진 거위처럼 생겼어요. 그리고 이 거위 공룡이 2층 정도로 키가 크고 버스보다 길다고 말했나요? 이 공룡의 앞다리는 티렉스의 팔이 더 짧아 보이게 합니다. 각각 2m 정도 됐거든요. 티렉스 앞다리의 길이의 거의 3배죠. 그리고 그 끝에는 사람 팔 전체 길이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달려 있었어요. 하지만 긴 발톱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테리는 아마도 거대한 흰개미 둥지를 쑤시는데 그 발톱을 사용했을 거예요. 이 거대한 파충류 거위는 벌레와 식물을 먹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. 다음 소개할 또 다른 거위는 메가테리움입니다. 거대한 땅 나무늘 보는 기린의 눈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 있었고 무게가 하마만큼 나갔어요. 주로 뒷다리로 움직였고 거대한 꼬리를 지지대로 사용했어요. 거대한 칼만한 크기의 발톱이 있는 큰 발이 있었습니다. 나무늘보는 적으로부터 방어하고 먹이를 찾기 위해 나뭇가지를 구부리는데 이 발톱을 사용했어요. 하지만 땅 나무늘보에게 가장 큰 위험은 공룡이나 검치오가 아니었습니다. 바로 우리 인간이었어요.
네, 인간들이 마침 등장해서 땅 나무늘보와 만나게 됩니다. 그리고 잡아먹었어요. 티타노보아는 15m 길이의 무서운 뱀이었어요. 거대한 메갈로돈만큼이나 컸습니다. 또한 오늘날 뱀들 사이에서 헤비급 챔피언인 그린 아나콘다보다 2배 이상 더 무거웠습니다. 악어는 이 뱀의 단골 메뉴였어요. 티타노보아는 인간 역사상 가장 빠른 올림픽 수영선수보다 3배 더 빨리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. 물 밖보다 물속에서 더 빠르고 위험했어요. 그리고 이름에 보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. 이 거대한 뱀은 독이 없었어요. 대신 쥐어짜기를 좋아했죠. 아까 그 거대한 새우 기억하세요? 오파비니아는 손가락 크기의 작은 사촌처럼 보입니다. 이빨이 있는 두 촉수 대신 얼굴에 진공 호스가 달려 있어요. 저 호스 끝에는 개 쥐발처럼 생긴 게 달렸어요. 거기에 눈 5개와 입 1개를 더하면 마치 외계에서 온 생명체 같은 모습이 됩니다. 그게 다가 아니에요. 이 생물은 코끼리가 코를 사용하는 것처럼 호스를 사용했어요. 발톱이 바다 밑바닥에서 먹이를 잡아 입으로 가져왔습니다. 이것은 너무 이상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과학자가 청중에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그가 농담이라도 하는 것처럼 웃었습니다. 이제 실존하는 괴물 툴리몬스터를 소개합니다. 멀리서 보면 네시와 약간 닮았어요. 긴 목과 이빨이 달린 주둥이가 특히 그렇죠.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끝에 입이 붙어있는 긴 코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. 모기처럼요. 눈은 더 뒤에 달려있는데 달팽이 눈처럼 튜브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. 툴리는 사람 팔뚝만한 크기의 고대 연체동물입니다. 아마도 3억 년 전에 해파리와 새우를 먹고 살았을 거예요. 틸라코스 밀러스는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게 만들 거예요.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요? 아니요, 검치호의 친척이 아닙니다. 유대류였고 무엇보다도 캥거루와 더 관련이 있었어요. 그리고 신체 크기를 비교해보면 송곳니는 사실 검치호의 송곳니보다 길었습니다. 그리고 송곳니가 계속해서 성장했거든요. 턱에 있는 수염은 그냥 턱에 불과해요. 아래 턱뼈는 입 밑까지 자랐습니다. 그 송곳니들은 두개골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눈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. 입을 다물었을 때 그 뼈 수염은 길고 날카로운 이빨이 부러지는 것을 막았습니다. 스타고놀레피스는 뭉툭한 주둥이 때문에 큰 악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해롭지 않았습니다. 작은 머리와 매우 적은 이빨로 볼 때 이 파충류는 자신을 보호할 만한 수단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. 그 장갑 비늘의 목적이 바로 그거였어요. 초식동물의 경우는 커다란 송곳니나 길게 늘어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필요 없어요. 코에 있는 부리 같은 끝은 식물을 캐는 걸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파충류는 악어라기보다는 3m나 되는 비늘이 달린 돼지에 더 가까웠어요. 바실로사우루스는 약 4,500만 년 전에 우리 행성에 살았던 고대 고래의 한 종류입니다. 대왕고래만큼 길지는 않았지만 이 고래는 여전히 다른 고래들과 심지어 상어를 잡아먹을 만큼 충분히 컸어요. 어떤 사람들은 이 괴물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고 믿습니다. 목격자들은 거대한 해룡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바실로사우루스는 그 모습과 일치합니다. 게다가 우리 바다의 90%는 탐사되지 않았으니까 바다 괴물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. 하지만 과학자들은 370만 년 전 이래로는 이 고대 고래의 화석을 발견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이 신화는 깨졌습니다. 스테고사우루스는 지금까지 살았던 공룡 중 가장 잘 알려진 공룡입니다. 꼬리에 있는 거대한 스파이크와 등에 있는 뼈판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. 이 공룡은 기린보다 2배 더 길고 거의 5배 더 무거웠습니다. 하지만 몸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뇌를 가졌어요. 개의 두뇌보다 크지 않았습니다. 펠라고르니스는 지금까지 발견된 새들 중 가장 큰 날개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오늘날 가장 큰 날개폭을 가진 새인 신천홍의 2배였어요. 그렇게 큰 날개는 펠라고르니스가 이륙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.
절벽에서 뛰어내려야만 이륙할 수 있었어요. 그리고 마침내 날개를 펼쳤을 때 이 거인은 겨우 시속 65km로 날 수 있었습니다. 오늘날 가장 빠른 새는 그 5배의 속도로 날 수 있어요.